자, RPL 하나 열어두고 문제를 링크 있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 쇼코드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쇼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외워두든가 아니면 바뀌었을 때 이런 버튼 같은 거 있죠? 이런 데다가 마우스를 계속 한번 올릴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올려보세요. 이거는 바뀐 지 한 3, 4일? 3, 4일 정도 됐습니다. 클릭하고 파일스의 main.c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B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성하기 전에 계정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해보자면 개념 시작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는 문제 풀 때 개념 시작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문제 푸는 거는 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A와 B의 값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A에는 20이 들어있고 B에는 40이 들어있네. 그러면 여기를 B로 써주고 여기를 A로 써주면 그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거는 결과에 답은 맞게 나올지언정 그 과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 시작 이것도 지워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직 좀 낯설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 이거는 나중에 할당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근데 앞에 인트가 붙어있죠? 인트는 인티저의 약수입니다. 얘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수학 시간에 실수, 정수 막 이런 거 얘기하죠? 실수는 소수점 붙어 있는 거고 정수는 말 그대로 그냥 0, 1, 2, 3, 4, 5, 6, 마이너스 1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이런 게 정수다. 소수점이 없는 숫자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공간을 만든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죠? A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A를 변수라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우선 여기서는 변수 선언 한 꼴이니까 A가 변수인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는 변수 선언 한 것도 아닌데 왜 변수라고 판단했을까요? 대입 연산자 이퀄 마크 하나 이거의 왼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값을 받으려면 왼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변수예요.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변수다. 그러면 그런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고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값을 바꾸기 전과 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A에 20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20이죠?
왜냐면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서 값이니까 그 값은 2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인데 그 값이 40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수를 만들자마자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바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출력 예시대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아직 이것도 하나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변수에는 반영이 안 됐네.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설정인데, 아주 중요한 규칙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A에는 20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있고, B에는 40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뿐이지 얘네가 계속 들어있을 수 있다고는 안 했으니까, A는 40, B는 20이라고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림으로 좀 나타내자면, A라는 공간이 있고 20이라는 값을 넣었죠. B라는 공간을 만들고 4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히는. 여기서는요, 같은 공간인데 20이 들어있던 값을 40으로 덮어쓰기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 들어있던 40이라는 값을 20으로 덮어 쓴 겁니다. 왜냐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랑 B에는 각각 40과 20이 들어있으니까 출력했을 때 A는 40, B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40과 20 다 끼워서 나왔죠? 이게 이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기 뭐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를 게 없으니까 조건 이거 한 줄만 가져다 써보죠. 두 번째 조건. 자, 이번에는 숫자랑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전문제 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사용했죠. 이러면 이제 숫자를 사용했으니까 조건 위배한 겁니다. 조건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A는 40이 나와야 하니까 A가 20이죠. A 더하기 A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B는 20이 나와야 하니까 B가 4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B-A 하면 될까요? 이게 값이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사칙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 A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시도해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직 처음이니까 많이 틀리면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 이거 실행하면 40, 40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의 근거가 B에는 40 들어있으니까 B의 값을 A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A에는 20이 들어있으니까 20의 값을 B에다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 거고, 근데 간과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풀었을 때 우선 여기다가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주면 A는 20에서 4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값인데 그 값이 20이 아니죠. 40이죠. 왜냐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20이 들어있던 걸 40으로 덮어 썼으니까. 그래서 40, 40 나오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그냥 값만 다르게 나올 뿐이지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A가 20이니까 B에 2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있는 값을 또 A에다가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20, 20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A는 40이고 B는 20이 나올까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A랑 B라는 변수에 각각 20과 40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A라는 변수고, 그 다음에 이게 B라는 변수, 그 다음에 B에는 40 들어있죠. A에는 20 들어있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값은 이 두 개로만 가지고 뭔가 뒤바꾼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20, 20, 40, 40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값을 따로 복사해서 안전장치 안에다가 넣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20이 40을 덮어쓰고 또 이렇게 덮어쓴 거를 20으로 이렇게 덮어쓰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40을 20으로 덮어쓰고 또 40으로 덮어쓴 거를 40을 덮어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의 값을 따로 저장해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C에다가 A의 값을 복사해서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C의 값을 A에다가 넣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거 틀린 거죠? 왜 틀렸을까요? 자, 변수의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이 돼서 이 위에서 아래로 쭉 코드를 읽어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석은 어차피 무시하니까 이 메인 함수 안쪽, 메인 안쪽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까지는 잘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겠죠? 여러분들 혼란에 빠질 겁니다. 왜냐면 다른 변수처럼 이렇게 자료형을 선언하지도 않았으니까, 자료형 쓰고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에다가 값을 넣고 있으니까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에러 발생하죠. 18번 줄 18번 줄에 이 C undeclared identifier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의 사용이다. 선언해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선언해도 되고, 둘 중 뭐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변수니까 A의 값을 C에다가 복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B의 값이 들어와도 안전하죠. 왜냐면 A의 값은 C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B의 값을 가지고 A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값에도 A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A의 값은 여기에다 백업 해놨으니까 C에서 B로 값을 복사해주면 되겠죠. 이게 세 번째. 그러면 여기는 A가 아니라 C여야겠죠. 바뀌어서 나왔죠. 이 상황입니다. 만약에 B의 값을 C에다가 준다고 했으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40을 먼저 여기다 놓고 이런 상황일 거니까 B를 먼저 준다. 그러면 B를 C에다 놓고 그 다음에 20을 B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C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래도 A에는 40 들어있고 B에는 20이 들어있으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B에서 C로 1번 그 다음에 B에서 C로 줬으니까 헷갈려. 잠시만요. 여기 있는 값을 이거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변수 가지고 놀았죠? 밸류 수합이라고 합니다. 값 뒤바꾸기라는 뜻이에요. 값 뒤바꾸기가 이 변수 활용의 정수라서 푼 문제고요. 변수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만들고 값을 채우고 저장하고 값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변수를 만드는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수 제한 없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변수 만들어도 돼요. 아시겠죠?